정말 요즘에 타운하우스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얼마면 대체 타운하우스를 살 수 있냐. 타운하우스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랑 콘도형 타운하우스 실질적으로 현재 매매된 그런 거래 내역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리맥스 YC 리얼티 스텔라정 데니스 박입니다. 데니스님, 요즘 손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아무래도 요즘은 마켓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다들 집 사기를 좀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펄스홈 바이어나 이제 업사이즈 하시려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들 타이밍이 언제가 이제 적절한지 언제 업사이즈 할지 그런 것들도 뭔지 많이 물어보시죠. 네, 스텔라님 요즘 어떤 질문을 받으시죠? 저는 최근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부동산 마켓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냐, 이런 질문 많이 받고요. 정말 요즘에 타운하우스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면 대체 타운하우스를 살 수 있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타운하우스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콘도 그리고 디태치드 하우스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입지이다 보니까 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사이즈로 봤을 때 콘도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업사이즈 하시면서 생활 반경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거. 메인테넌스 같은 경우도 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보시는 게 뭐 500에서 600, 원베드, 투베드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타운하우스로 옮기시게 되시면 낼 수 있는 금액도 확실히 줄어드시죠. 그렇죠. 스퀘어피트당 가격을 생각하면 메인터넌스비가 확실히 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저는 타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 사생활 보호인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가 이제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족끼리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티네이저가 집에 있는 경우는 개인적인 필요해요. 공간이, 개인 공간이 네, 필요해요. 그렇죠. 네. 마주치지 않는 공간.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콘도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키우면서 밑에 집에 혹시 뭐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저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이제 타운하우스는 또 엔드 유닛 같은 경우도 소음이 네. 덜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장점이 있고요. 우리 타운하우스가 종류가 좀 몇 가지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근데 타운하우스가 뭐 프리홀드, 그 다음에 콘도형 타운하우스 이렇게 있잖아요. 콘도형 타운하우스하고 이제 차이점이 이게 대지 지분에 대한, 토지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POTL 뭐가 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메인테인스 이제 해주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같은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내시는 금액도 좀 적으시고 대신 받으시는 이제 혜택도 좀 있으시고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내 땅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콘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아니고 유닛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콘도형 타운하우스. 아무래도 좀 메인터넌스비가 더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스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어퍼 스택 타운하우스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로월 타운하우스가 있죠. 어퍼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테라스를 바베큐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가 가능한 그런 테라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타운하우스인데 한 채를 독채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층간소음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스택 타운하우스가 일반 타운하우스보다는 층간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유닛이 이제 다들 한 곳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네네. 일반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보다는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을까요? 프리홀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크고요. 스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 콘도랑 비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좀 타당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대체로? 그렇죠. 그건 실질적으로는 이제 버젯에 따라서 다른 게 하는데 그렇죠. 일단 시작은 뭐 스택 타운하우스에서 시작하셔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로 이주하시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자녀가 생기거나 이제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콘도 사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시니까 타운하우스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한 번에 원하는 집을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디태치 하우스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일반 이제 스택 타운하우스로 시작하셔서 타운하우스로 이제 업사이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태치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랑 콘도형 타운하우스 실질적으로 현재 매매된 그런 거래 내역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요크 리전에 좀 한정돼서 몇 군데 좀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가실게요. 202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어요. 지금 리치몬드 힐 지역 어떻게 되죠? 리치몬드 지역과 그리고 이제 반 지역은 뭐 비슷비슷하기는 한데요. 반 지역보다 리치몬드 지역이 살짝 프라이스가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반 지역을 보자면 저희가 제일 최근 6개월 데이터를 보면 프리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니멈 프라이스가 90만 후반에 있었고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1.1 밀리언, 맥스 프라이스는 1.3 밀리언 가능했고요. 그보다 작은 콘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낮죠. 그래서 미니멈 프라이스 70만 중반이시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80만 중후반, 맥스 프라이스는 90만 후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시본드 프리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90만 불 후반, 그리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1.2 밀리언, 맥스 프라이스는 1.4 밀리언이고요. 콘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니멈 80만 불 가능하시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90만 불도 가능하시고, 맥스 프라이스는 1 밀리언 정도면 구매 가능하셨습니다. 반하고 리치몬드힐이 가격이 좀 비슷하다는 마컴 지역은 조금 더 가격이 낮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를 가신다 그러면 정말 최소 금액이 90만 불대 초반, 평균 가격은 1.1 밀리언 정도 되고요. 맥스로 보통 타운하우스를 사시는 게 1.3 정도 되세요. 그래서 사실 1.3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세미 디태치나 디태치를 더 고려를 하시게 되는 거죠. 콘도 타운하우스는 또 그거보다 가격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 엔트리 레벨이 70만 불대 초반, 그 다음에 에버리지가 보통 80만 불대 초반에서 이제 많이 거래가 좀 활발하고요. 맥스 가격이 90만 불대 초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버젯을 이제 늘리면 그때는 프리홀드 타운하우스 가격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요크리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마컴, 반, 리치몬드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오로라 지역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요. 이건 추가로 데이터를 저희가 뽑았는데요. 프리홀드 타운하우스가 여기가 가장 가격이 괜찮으세요. 미니멈이 80만 불대 초반에 에버리지 이제 가격은 90만 불대 중반 정도에서 후반 정도 사이고요. 맥스로 이제 가시면은 1.1, 정말 많이 잡으면 1.2 정도? 그 정도 되시고, 콘도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미니멈 65만 불 정도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에버리지가 보통 70만 불대 중반에서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저희 이제 타운하우스 관련된 세일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캄 지역 같은 경우는 3월, 4월 달이 제일 활발하게 이제 세일즈가 일어났던 이제 부분이었고요. 밑에 보시면은 오로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 양은 크진 않아도 항상 스테디하게 계속 세일즈가 됐던 곳이 오로라 지역이고요. 여기 마컴이 활발한 거래를 보였잖아요. 마컴 좀 집을 좀 살펴보러 가실까요? 네네. 저희는 지금 PLA 엘리엇 트루도 하이스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 인근에 있는 그 매물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벌치 지역은 마캄에서도 학군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매 시 수요가 꾸준한 편입니다. 신규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학군 수요가 꾸준하여 가격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데니스님, 여기 왜 벌치 빌리지인지 아세요? 아니요, 무슨 뜻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게 마컴의 설립자 윌리엄 벌치의 이름을 딴 계획 도시예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4,300세대 정도의 대단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디태치, 세미 디태치, 그다음 타운하우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외부 건축 양식을 한번 좀 보고 지나가실게요. 빨간색 벽돌, 뭐 고블드 루프, 그다음에 2층에 아치형 창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내를 들어오면은 스테이징을 되게 잘 해놨네요. 네, 거실에 보시면 일단 여기가 코너 유닛이다 보니까 창문도 큼지막하게 지금 2개가 보이고 또 남향집이죠. 그쵸? 채광도 엄청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현관 앞에 왼쪽 사이드로 가실 때 첫 번째는 파우더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젯이고요. 왼쪽에 주방이 있죠. 이게 2026년에 풀리 레노베이트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키친도 전체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페인트도 새로 칠한 거 아니에요? 2층에 방이 3개가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 보입니다. 클로젯이 좀 넓게 2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킹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도 충분할 만한 공간이 나와요. 창문이 엄청나게 넉넉하게 있어서 채광이 들어가는 것도 훌륭합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 클로젯 공간이 있고요. 여기 집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치형 창문인 것 같아요. 유럽풍 스타일의 이제 창문, 건축 양식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아치형 창문이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퀸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이즈 싱글 들어가고 책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2층 복도에 화장실 옆에 이것도 클로젯 같아요. 맞아요. 여기 클로젯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추가로 작은 있네요. 공간인데 이렇게 짜임새 있게 공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스토리지가. 이제 화장실 좀 보실까요? 여기 살짝 아쉬운 게 방이 3개인데 2층에 화장실이 하나예요.
대신 지하에 또 풀로 베스룸이 하나 더 있어서 생활하는데 사실 좀 내려가서 간다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 3개에 투베스룸 나쁘진 않죠. 자, 지하에 지금 방이 하나가 있는데 창문이 사이즈가 꽤 괜찮거든요. 지금 창문이 지금 3개가 있죠. 이게 코너 유닛이다 보니까. 채광이 지금 엄청나게 잘 들어오고 근데 요 지금 지하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풀리 레노베이션 됐다고 하는데 지하에 손을 좀 덜 댔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납 공간들이 꽤 있어서 요거 사실 조금 손 봐가지고 깔끔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수납 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넉넉하게 이쪽에도 길게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2층에 이제 공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런던이 지하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사실 주부들의 로망은 아니죠. 2층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지하에 세컨 풀 욕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샤워부스, 토일렛 이렇게 3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가라지가 따로 있어서 한 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앞뒤로 세울 수 있게 텐덤 주차가 가능합니다. 데니스님 여기 디태치드 가라지의 특징,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소음이 적고 냄새가 실내로 안 들어오고 안정성까지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차고가 본체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 이제 화재나 배기가스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죠. 그러면 이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겨울에는 매번 밖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왔다 갔다 유모차와 짐들을 옮겨야 되다 보니까 매번 불편함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고요. 첫 번째 벌지 프리홀 타운하우스를 보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집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 걷고 있으니까 막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 지금 단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베이비앤존에 있는 지금 스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700에서 한 1,400 스퀘어핏 정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로어 타운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어퍼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어퍼 레벨 보시고요. 테라스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꼭 뭐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마캄이랑 소닐 중간에 이제 있다 보니까 슈퍼도 가깝고 하이웨이도 가깝고 솔직히 한국 사람이 많이 계시는 놀수욕도 차로 가시면 멀지도 않고요. 여기 단지 관리 진짜 잘 돼 있다. 여기 이 정도 관리되려면 여기 메인터넌스 피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저희가 보러 가는 곳은 1189 스퀘어핏인데 메인테넌스 비용은 512불 정도면 충분하세요. 그러면 뭐 스퀘어피당 0.5 그 정도면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일단 일반 콘도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죠. 그래도. 데니스님이 또 엄청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스택 타운하우스 살면서. 그럼요. 보통 저희가 콘도에 오퍼 쓸 때처럼 스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인테넌스 비용이 적절한지 타당한지 변호사분과 같이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으세요. 스테레스 서티피켓을 통해서 이 콘도 단지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큰 문제가 있어서 스페셜 어세스먼트 청구가 되어서 내년에 앞으로 또 이제 메인테넌스 비용이 올라가는지 구매하시기 전에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집은 3스토리 스택 타운하우스 어퍼 레벨입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이 보이시고요. 조명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안에 있는 어플라이언스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택 타운하우스의 단점이라고 말하면은 계단이 많아서 이동하실 때 힘드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더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방 사이즈도 넉넉하고 채광도 잘 들어오고 프라이머리 베드룸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따로 풀 베드룸도 있습니다. 어퍼 레벨 스택 타운하우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같이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날씨 좋을 때는 보시면은 일단 경치도 끝내주고요. 살짝 프라하 같이 그런 아기자기한 도시처럼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테라스가 넓어서 전구 뭐 이런 소품 사셔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꾸미시고 가족이랑 시간 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공간 자체가 일반 콘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저희 마캄에 있는 프리홀 타운하우스와 그리고 스택 타운하우스 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좋았죠? 저도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 뭐 벌치 빌리지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워낙에 또 좋아했던 지역이고 그렇죠. 네, 거기 산책도 하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박 스텔라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